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현대미술의 문을 아주 그냥 활짝 열어젖힌 정말 뜨거웠던 두 예술사조 야수파와 표현주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.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림을 느낀다는 게 대체 뭘까요? 그 비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 처음 보시면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. 아니, 하늘이 왜 노랗지? 나무는 왜 또 빨간 거야? 네, 바로 그 질문.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. 그 궁금증이야말로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. 바로 이 한마디가 미술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. 화가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걸 사진기처럼 똑같이 따라 그리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. 그 대신 자기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는 그 감정들을 캔버스에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. 객관적인 시선에서 주관적인 느낌으로의 대전환, 정말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만나볼 친구들은 바로 야수파입니다. 이름부터 뭔가 강렬하지 않나요? 이름 그대로 색채가 캔버스 위에서 정말 자유롭게 빵! 하고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. 현실의 색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. 오직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색, 그야말로 즐거움으로 가득 찬 색의 해방이었죠. 자, 여기서 잠깐 지도를 보고 갈게요. 이 두 흐름은 거의 같은 시대에 시작됐지만 걸어간 길은 완전히 달랐어요. 야수파는 강렬한 색으로 삶은 정말 즐거워 하고 노래를 불렀다면 표현주의는 그 똑같은 강렬한 색으로 내면의 불안과 영혼의 외침을 담아냈습니다. 신기하죠? 그래서 야수파, 이게 프랑스어로 포브, FOUBS인데 사나운 짐승들이라는 뜻이에요.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요. 한 비평가가 이들의 그림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저건 그림이 아니야. 마치 사나운 짐승들이 물감을 마구 뿌려놓은 것 같잖아. 라고 소리쳤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 야수들은 파괴자가 아니었어요. 앙리 마티스를 중심으로 색채를 통해 조화와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마티스의 그림을 제대로 즐기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. 바로 이 붉은색의 조화라는 작품 앞에서 아니, 어떻게 방이 온통 빨간색일 수 있어? 이렇게 묻는 대신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. 이 강렬한 붉은색이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지? 여러분은 어떠세요? 마음이 편안해지나요? 아니면 심장에 막 두근거리는 에너지가 느껴지나요? 바로 그거예요. 그게 마티스가 우리에게 진짜로 보여주고 싶었던 감정의 색입니다. 야수라는 한 팀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선수들마다 스타일은 완전히 달렸어요. 마티스가 조화롭고 우아한 삶의 기쁨을 노래했다면 블라멩크는 어땠냐면요. 물감을 튜브에서 캔버스에 그냥 바로 쫙 짜서 썼어요. 그 원초적인 에너지 상상이 가시나요? 또 조르줄 루어 같은 화가는 두꺼운 검은 윤곽선을 사용해서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깊고 영적인 고뇌를 표현했죠. 이처럼 같은 야수파 안에서도 정말 다채로운 감정의 색들이 공존했답니다. 자, 이제 무대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. 분위기를 확 바꿔볼게요. 야수파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환호성이었다면 표현주의는 안으로, 더 안으로 파고드는 영혼의 외침에 가까워요. 훨씬 더 강렬하고 더 심리적이죠. 우리 마음속 깊은 곳, 어쩌면 조금은 어두운 풍경을 마주할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. 표현주의의 핵심, 딱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? 바로 예술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. 바깥 세상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는 거죠. 그래서 형태를 일부러 막 비틀고 색깔끼리 부딪히게 만들어요. 왜냐고요?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불안, 고통, 혼란, 이런 날것의 감정들을 아무런 필터 없이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장치였던 겁니다.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 앞에 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많은 사람들이 저 핏빛 하늘을 보고 노을이 참 강렬하네 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. 저건 뭉크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느꼈던 극심한 공포와 불안. 그러니까 공황발작의 순간에 세상이 보였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.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내면의 풍경을 색으로 그려낸 거죠. 뭉크가 쏘아올린 이 신호탄은 특히 독일에서 아주 뜨겁게 타올랐어요. 키르히노는 뾰족뾰족한 형태로 현대 도시의 차갑고 불안한 모습을 그렸고요. 에밀 놀데는 원시적이고 강렬한 색으로 영적인 감정을 표현했죠. 또 코코슈카는 격렬한 붓질로 사람의 마음속을 엑스레이처럼 찍어내듯 그렸습니다.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던 겁니다. 자,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.
두 흐름을 이끌었던 대표 선수들을 무대 위로 직접 모셔보겠습니다. 색채의 마술사 마티스와 영혼의 화가 뭉크. 이 두 거장이 색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죠. 마티스의 푸른 누드와 뭉크의 절규,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죠? 먼저 푸른 누드를 보세요. 사람 몸이 파란색일 리가 없잖아요? 근데 이상하게도 이 파란색이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형태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고 생명력을 느끼게 만들어요. 반면에 절규의 색들은 어떻죠? 이글거리는 주황색과 시퍼런 검은색이 부딪히면서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불안하게 만들잖아요. 한 사람은 색으로 생명을 찬미했고 다른 한 사람은 색으로 영혼의 고통을 절규한 겁니다. 결국 야수파와 표현주의는요, 그냥 좀 특이한 그림 스타일 정도가 아니었어요. 이건 미술사에서 엄청난 사건, 말 그대로 현대미술의 빅뱅과도 같은 거였습니다. 미술이 나아가야 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죠. 이들이 이뤄낸 가장 위대한 혁명은 바로 세계의 해방입니다. 사과는 빨갛게, 하늘은 파랗게 칠해야 해 라는 그 오랜 고정관념의 감옥에서 예술가들을 완전히 풀어준 거예요. 이제 화가들은 자기 감정의 가장 솔직한 색을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, 딱 3가지 열쇠로 정리해 드릴게요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이제 똑같이 그리는 재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. 둘째, 사물의 진짜 색이 아니라 내 감정의 색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모든 규칙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. 이 3가지 열쇠가 현대미술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. 그리고 이들이 던진 자유의 돌멩이는 미술계 전체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어요. 1905년에 야수파가 빵 하고 터지고 그 영향으로 1913년엔 키르이너 같은 화가들이 도시의 내면을 그렸죠.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22년에는 파울 클레 같은 다음 세대 예술가들이 이 자유를 바탕으로 세네치오처럼 이전 시대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작품들을 창조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. 오늘 우리는 그림을 통해 자기 마음의 색을 용감하게 찾아 나선 예술가들을 만나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? 오늘 내 마음은 무슨 색이지? 기쁨으로 가득 찬 노란색인가요? 아니면 차분하고 고요한 파란색인가요? 정답은 없어요. 여러분의 마음이 느끼는 바로 그 색이 정답입니다.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색으로 세상을 한번 느껴보실 차례입니다.